지난해 9월 19일 당 비상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해서 약 7개월간의 소임을 마치고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고 성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내대표 시기는 윤석열 정부 첫 1년의 시기와 겹칩니다. 새 정부의 첫 1년은 여야의 공수가 교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새 정부의 5년간의 국정계획의 초석을 놓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서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은 무한한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공수가 교대되는 정권 초 1년은 초극한 직업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야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저의 어려움은 가중되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했고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면서 시작 자체를 막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을 강요했고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악조건 속에서 저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도 싸우면서 정치와 협치의 공간을 최대한 넓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당과 원내 지도부 오찬회동을 정례화해서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소통과 상호 이해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날선 어조 속에서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극단적 진영 정치를 해오고 있고 당장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몰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런 자기 절제 없이 대중 선동과 숫자의 힘에 의지할 때 폭민정치로 전락하며 아테네는 결국 폭민정치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횡행하는 극단적 팬덤 정치는 현대판 폭민정치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팬덤 정치의 유혹을 떨치고 민주적 건강성을 회복할 때만 신뢰와 협치의 정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신뢰와 협치의 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의회 정치고 의회 정치는 다수결의 원리가 가장 크게 작동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절차적 중요성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 절차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한 그런 폭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논의 끝에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국회 선진화법의 내용은 수기 민주주의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장 탈당하거나 탈당했던 자기 당 소속 의원을 우리 당 사람으로 쳐서 안건조정회의 기간 90일을 무색하게 25분 만에 30분 만에 해간 이 일은 두고 한국 의정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법치주의와 법률주의는 조금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민주당은 법률주의를 법치주의로 오해한 것 같습니다. 법 조문에만 겉으로 맞으면 모두 가능한 걸로
했던 것인데 그것의 극단이 나치주의 아니었습니까? 법 만들어서 모두 법 안에 있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깨어지고 짓밟히고 가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